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빌 게이츠도 탐내는 세계 1위 기술력 이 주식 600% 무섭게 오를 겁니다. 빌 게이츠도 탐내고 있는 기술력이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어떤 주식이 세계 진짜 1위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명이고요. 이제는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빌 게이츠도 탐내는 세계 1위 기술력 이 주식 600%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일단은 최근 AI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만에서도 AI를 개발한다 말이 많고요. 대만에서 대만판 챗 GPT를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판 챗 GPT를 대항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대만이 올해 안에 대만판 챗 GPT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했고요. 우정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위원은 대만이 중국어 번자체와 민주주의 정부라는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중국 편향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아시겠지만 이 대만 자체만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AI 개발한다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 오픈 AI 챗 GPT를 공개한 후 주임위원이 대만판 챗 GPT를 개발해라. 이미 지금 뭐 개발한 지 한 3개월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만 과학기술 예산 규모가 미국 빅테크라든가 정부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뇌로 승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AI는 거의 돈이 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만이 AI를 개발을 하는데 아까 뭐 때문이라 했죠? 중국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AI 지원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챗 GPT 열풍 탑승한 중국 베이징입니다. AI 언어 모델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고요. 베이징이 AI 선도 기업들이 챗 GPT 같은 거대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오픈 소스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베이징이 뭔데 이런 지원을 하냐? 작년 10월 기준 베이징 시내 1048개의 핵심 AI 기업이 있고 중국 전체 AI 기업의 30%가 다 베이징에 몰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이 넘는 AI 인재를 베이징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AI 특화 도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시 AI 기업들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개발, 첨단 제조 등 다른 분야로도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성공할 수 있다면 돈을 펑펑 써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뭐 알리바바 등 챗 GPT 유사 AI를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AI를 안 만들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AI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타트를 하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업이죠. 중국 AI 스타트업 붐입니다. 중국 AI 챗봇 스타트업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메이탄 전 창업자도 재창업합니다. 메이탄이 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IT 공룡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 챗봇 개발에 착수하고 바이두 AI 챗봇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스타트업 설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요기요나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그런 것들이 메이턴인데 이 성공을 이끈 공동 창업자 왕후이원 전 부사장은 중국판 오픈 AI를 만들겠다라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전 부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재 구인 광고를 냈고요. 내가 600억을 투자하고 약 3천억 정도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조달할 거다. 물론 누군지 몰라요. 누가 3천억을 줄지 모르겠지만 뭐 준다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AI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이지즈넉, 위안위즈넉 등 AI 유망 스타트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지금 뭐 AI에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구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AI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다 뭐 AI를 개발하니, 챗 GPT를 개발하니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챗, 바로 텍스트죠. 텍스트를 얼마나 알아보냐, 텍스트를 얼마나 분석할 수 있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 AI의 능력은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누가 카카오가 텍스트를 동작으로 구현하는 AI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작으로 구현하는 초거대 AI 모션 생성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 브레인은 글로벌 AI 학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AAA 2023에서 고려대 최성준 교수 연구실과 공동 연구 개발한 텍스트 기반 모션 생성 AI를 발표했습니다. 뭐 되게 길지만 간단합니다. 원하는 동작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하고 취향에 따라 모션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가다가 뛰고 뛰다가 걸어 뭐 그러면은 뭐 걷다가 뛰고 뛰다가 걷겠죠. 이런 것처럼 그냥 말만 텍스트로 잘 써놓으면 그대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만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제작 과정에서 모션 캡처를 통한 수작업이 가능했던 영역에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공지능 학회가 주최하는 AI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지금보다 이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텍스트를 얼마나 잘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다가 걷고 걷다가 뛰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뛰고 걷고를 이해를 잘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AI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 거기에 초점 맞춰서 현재 카카오도 아까 얘기한 대로 AI 학회에서 이 고려대 교수와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또는 텍스트가 사실상 챗 GPT가 그러면 최고 아니냐 지금 오픈 AI에 굳이 이거를 이해를 누가 잘하냐를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이곳은 어딥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보시면 AI 경쟁력 한국어입니다. 왜?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이죠. 난이도가 최강인 한국어 AI 챗봇 경쟁력도 결국 한국어 능력이라는 거죠. 한국어 기준 오픈 AI의 챗봇 챗 GPT와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 클로바 두 거대 AI 중 단연 하이퍼 클로버가 우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질진 몰라도 한국어로 하면은 결국에는 하이퍼 클로버가 당연히 우위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보다 한국어가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이퍼 클로바는 챗 GPT보다 방대한 양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한국어 AI를 위한 국어학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약 1750억 개 매개 분수가 있고 하이퍼클로버가 2040억 개 매개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엄청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하이퍼클로버가 몇 배? 100배, 1000배도 아니에요. 6500배 이상의 압도적으로 교육이 더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AI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해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 한국어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하는 만큼 한국어도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국어학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제가 나오는 국어학을 학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보시면은 AI 국어학입니다. 네이버는 2021년 네이버 AI 나우에서 하이퍼클로바는 우리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 최초의 한국 AI다. 뭐 영어가 아니죠. 우리말, 대한민국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 AI다. AI는 원래 사람의 말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그냥 알아듣듯이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텍스트를 쪼개서 컴퓨터 인지할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로 치환을 해서 그 치환한 데이터를 패턴을 찾아내서 적절한 단어를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측에 가깝다. 이런 단어면은 이런 의미던데 보통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내서 적절한 단어를 조합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큰화라고 하고요. 하이퍼클로바와 챗 GPT는 이 토큰화 과정이 다릅니다. 이 뭔 소리냐?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챗 GPT는 알파벳 문자에 어울리는 토큰화 기법인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랑 한국이랑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맞게 이 말을 이 컴퓨터로 치환하는 거를 우리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랑 한국말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기존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방식으로는 일부 한글 문자가 토큰에 포함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인식을 못한다는 소리죠.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뭐 아랍어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새로운 토큰 방식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당연히 뭐다? 이 근본부터 네이버가 다르다. 영어로 하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AI가 네이버가 1위다. 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국어학이라는 게 왜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I를 이루는 모델 자체는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겠죠. AI를 공대생들이 만들었겠지만 AI가 인간의 말을 분석하려면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뭐 진지란 단어가 있죠. 그럼 얘기하는 게 진지 드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진지한 마음을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밥을 드시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심도 있는 지식이 전제된다면 진지 드세요란 말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좀 높임말을 쓸 때 식사라는 말을 진지 드세요라는 말로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 이거를 AI가 알고 있다면 진지 드세요를 밥 드세요. 이걸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학습의 배경이 되는 순수 학문적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고요. AI가 연구, 산업, 예술 등 활용할수록 도메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형성이 왜 됐는지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시대에도 여전히 언어학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대 박진호 교수는 형태소 분석기 개발을 했습니다. 형태소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에서 가장 최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형태소고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바의 사례는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각 언어별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I가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다? AI마다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가 좀 더 빠르고 또는 좀 더 느린 이 언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챗GPT가 잘났어도 네이버보다 한국말을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자체가 아직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우리가 흔히 형식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가야 되죠.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또는 동사가 뒤로 가고 뭐 이거 섞어버리면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뜻이라든가 또는 말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근데 한국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왜 한국 AI와 미국 AI가 달라야 하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예시글입니다. 영어는 솔직히 이런 거 안 되잖아. 반대로 솔직히 영어는 이런 거 안 되잖아. 솔직히 이런 거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솔직히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영어는 솔직히 안 되잖아. 솔직히 안 되잖아. 영어는 이런 거. 영어는 안 되잖아. 이런 거. 솔직히. 아시겠지만 한국말은 어떻게 이 네 개를 바꿔도 섞어도 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7개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영어는 솔직히 이런 거 안 되잖아 라는 뜻이지만 이 7개는 모두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AI는 이 7개의 뜻을 모두 한 개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AI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픈 AI의 챗GPT는 분명히 이 미국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뭐다? 결국 지금 국내에서 AI 1위로 뽑자면 그게 네이버가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 한에서는. 그래서 네이버가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중축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세종시의 데이터 센터 춘천의 6배 크기로 키우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으로 확전될 전망인 가운데 네이버가 상반기 중에 춘천 데이터 센터의 6배 규모 데이터 센터를 세종에 준공을 하게 되고요. 세종 데이터 센터를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의 성능과 상반기 서치 GPT 서비스 지원 세종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니 근데요 데이터 센터 크면 뭐합니까? 뭐 불나고 뭐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카카오 보셨잖아요. 각종 장애 사고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몇 번? 200번 이상 수행했습니다. 200번 동안 불이 나거나 정전이 나거나 뭐 물이 들어갔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200번 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은 다 훈련을 해서 막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대피, 인명구조 훈련, 소방서와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 이중화와 센터 간 이원화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사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AI의 진짜 진심이네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이버가 이번 3월에 뉴 클라우드를 공개를 합니다. 3월 뉴 클라우드가 출범되고요. 클라우드 AI 모든 사업이 이제 패키지로 묶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3월 AI 및 개별 B2B 사업 조직을 한데 모은 뉴 클라우드를 출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AI, 웍스 모바일, 팝하고 번역기죠. 웨일 이 결집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가교로 자사 기술,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패키지 판매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AI 사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글로벌적으로 AI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과 가장 잘 맞는 AI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기했죠. 왜 그러냐고요? 이거 하나로 말이 끝난다 했습니다. 영어는 솔직히 이런 거 안 되잖아. 예, 이걸로 모든 말이 끝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관련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넷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었죠? 네이버 AI, 서치 GPT 상반기 출시 자회사 투자 유치 부각입니다. S넷은 자회사 구더스 데이터가 지난해 9월 네이버 클라우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요. 구더스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 MSP 클라우드 도입부터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를 일체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챗 GPT 성장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엔텔스입니다. SK텔레콤과 64억 규모 공급차겠고요. 네이버만큼 SK도 이제 한국형 AI를 개발하기 때문에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 영상에서 얻은 데이터를 신경망 모델 분석으로 뭐 건강 상태나 뭐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뭐 안색이 안 좋네, 이거를 AI로 만든 거죠. 안색이 이러면 저렇고 이러면 저렇다. SK 에이다 출시 기대감의 수혜가 들어가고요. 역시나 한국형 챗 GPT 성장 동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좀 보시면은 S넷이고요. 21선이 저는 깨지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엔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보다는 21선이 깨졌을 때 7,000원 밑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네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형 AI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S넷 21선 깨면, 그리고 엔텔스 21선 깨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적을 데가 없어요. 적을 데가 아예 없으니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랑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구독자 달성 너무 감사한 마음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2월 15일,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해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 시작 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칩스법 이슈가 있었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꼭 배워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평생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